쉐마학교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냥 나가서 할게요. 자, 야, 요거 요거 가정마다 한 분씩 좀 나눠주세요, 누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10주간 쉐마학교 어, 그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목표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원리를 그 한 10주간 정도 익히고 그거를 가정에서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마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집에서 하면은 원리도 모르고 하니까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습관을 익히고 원리를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면 이게 10주 안에 잘 안 돼요. 그게 체화되는 데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1년씩 해도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해보면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목동 쪽에서 그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쨌든 하면은 원리를 가지고 그래도 아는 게 또 중요하니까 전체 개관 또 세밀한 것들은 좀 또 나중에 하더라도 전체 개관을 오늘 한번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현대 가정에 이제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으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미국 교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릴 적에 이제 다 교회를 나가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남는 게 10%밖에 안 남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지금 대학생들 지금 믿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예전에 저 대학 다니고 할 때는 그 이게 대학에서 전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어, 이 지금이야 이제 어리니까 이제 부모님 손 붙잡고 나오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그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겨야 할 문제가 이제 자녀의 구원의 문제니까 이게 자녀의 구원의 문제가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음, 됐다. 제가 한 건 맞아요? 음. 이거 어, 옛날 걸로 그 이전 걸로는 안 돌아가네?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제 알았어요. 자, 안 되는 실력 이거 만드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소통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지금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요즘에 이제 결국 이제 친구 같은 부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녀와의 이 소통의 문제가 잘 안 되니까 뭔가 권위를 내버려 두고 아이에게 접근을 해서 좀 대화를 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친구 같은 부모의 를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친구 같은 부모여서도 안 돼요. 친구의 역할은 친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소통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그 문제가 아, 만만치 않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어릴 적에는 또 지금 이제 어릴 적에는 그래도 부모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그리고 좀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소통 위주로만 나가면 나중에 되면은
처음에는 아이한테 그냥 사랑으로 다 해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돼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릴 적에는 다 해주는 집이 조금 크면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이 소통의 문제, 이게 또 이 만만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예, 그 소통을 또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소통 아니에요. 그냥 대화라고 하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꾸짖는 이야기, 지적하는 이야기. 아이도 지금 혀를 내밀고 있죠. 이런 가정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제 이게 조금씩 아이가 크면서 이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인성의 문제이죠. 아, 이 인성의 문제 역시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결국 인성도 두 가지인데 뭔가 봤더니 크게 뭐 여기서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보면 뭐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렇게 8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8가지를 2가지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요. 결국에는 수직적으로 나보다 윗사람과의 그 관계를 잘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평적으로는 어, 다른 친구와 나란 동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협동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인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예전과 예전에 비해서도 이게 갈수록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다 이제 자기 내가 왕이 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네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 지성의 문제예요. 지성. 학업의 문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 학업의 문제인데 이 학업에 또 이 학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뭐가 문제냐면 어, 이 창의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무용계급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용계급?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업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나갔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제 앞선 그 이제 지금 뭐 저희가 할아버지 세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예전 수십 년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제일 잘 나가는 학과가 서울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과가 서울대 석탄학과인가 그랬대요.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유발 하라리라고 한 학자는 근데 이거 이제 거의 이제 이제는 뭐 정론이 되어진 것 같아요. 2050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좀 우리 연배가 되어질 때 무용계급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요. 무용계급이 뭐냐면요. 소위 이제 쓸모없는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다 되어져 지금도 뭐 하이패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인원들이 줄었잖아요. 예전엔 사실 그게 막 몇 교 되면서 굉장히 사실은 생각보다 이게 대우가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직업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운전 이나 이것도 이제 지금 이미 자동화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택시 기사들도 글쎄 그렇게 오래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년 내에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택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미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자동화로 해서 사고율하고 사람이 하는 사고율하고 월등히 AI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율이 월등히 적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직업들이 점점 없어지고 소수의 직업만 남는데 문제는 그래서 대중들이 소외되어지는 무용 계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 그때도 어떤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격하게 뭐 10%까지도 보더라고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의성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창의성 있는 그런 직업들만, 소수의 직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참 이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가 이거예요. 이 네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인성과 지성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게 그러시지 않은데 예전에 5시부터 6시까지 97.3 라디오에서 오랜 기간 1년 이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쭉 설명을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되게 유익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때 이제 했던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 두 가지 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성 교육은 이 수직적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참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직적 축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컸다는 얘기는 수직적 축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요 수직적 축만 강조하면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경직돼요. 유교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수평적 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창의력이 어,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수평적 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 축은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이제 그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창의력 교육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어떤 친구처럼 대해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창의력에는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 그 얘기를 전문가가 하는데 아나운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적 축과 수평적 축을 다 같이 잡아줄 수는 있는 거냐고. 왜냐하면 수직적 축과 수평적 축은 같이 가기가 어려운 축인데 이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전문가가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저거를 인성을 그러면은 강조를 하면 창의성이 없어지고 창의성을 강조하면 인성이 없어지는 건데 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을 그때 생겼는데 이건 답이 없나 보다 이렇게 그때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어, 쉐마 교육, 유대인 교육을 접하면서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되더라고요. 이 두 개의 축을 다 같이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나 창의력의 면에 있어서나 이걸 다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교육이 이거구나. 이게 유대인한테 이게 다 가능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화된 그러니까 되게 유대인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야 정말 정말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 뭐 예전에 그 원리를 모르니까 다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시스템이에요. 교육 마인드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마인드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사실 우리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유대인 교육에서 사실은 약점도 있거든요. 구이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신약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랑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면요 우리는 훨씬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과 이제 마인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교육학적인 이제 접근들이 가능해졌던 거죠 요즘에. 특별한 섭리라고 하면은 따라할 수 없어요. 근데 특별한 섭리가 아니라 교육 마인드와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쉽진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원체 이제 이제 체화되어져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한번 만들고 나면 그게 쭉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자, 우선 이 자, 세밀한 원리들은 조금씩 그 매주와 조금씩 설명을 할 거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아, 그 이게 이제 가정에서 그 음, 유대인 가정엔 TV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거실에 TV가 없고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 때문만이 아니에요. 소통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애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어요. 뒤에서 엄마가 못마땅해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 열심히 보고 있는데 기분이 나쁘죠. 문제는 TV 이제 예전 이제 TV 문제지만 요즘 스마트폰이 훨씬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요. 어, 부모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자유스럽게 쓰게 하고 TV를 자유스럽게 거실에서 보게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TV를 보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 부모의 부모의 부모와 자녀의 갭이 생깁니다. 벽이 생겨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내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르게 인성이 참 애가 인성이 돼 있는 아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고. 그게 뭐야? 가정교육이 잘 됐다는 얘기는 부모의 목소리가 자녀의 귀에 들리는 가정이에요. 근데 거실에 TV가 켜져 있고 스마트폰이 마음대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는 어떻겠어요? 부모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돼요. 그럼 거기서 인성 교육이 안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요. 이제 싸운다고요. 마음껏 제가 보면 어릴 적에 마음껏 해놓는 자녀들 그 마음껏 만지게 하고 마음껏 요즘에 다 세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게 마치 앞선 교육을 또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말썽 나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해요. 와서 어떻게 하냐고. 보면 부모의 목소리가 자녀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이 축을 놓쳐버리면요 인성 교육도 안 되고 창의력 교육도 안 돼요. 어쨌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고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된다고. 부모의 목소리가 아이의 귀에 들려져야만 해요. 이게 첫 번째라고요. 그래서 어, 그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 스티브 잡스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영상 갖고 올 거랬나? 아이패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자녀들은 아이패드를 잘 씁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인생이 싹 바뀌더라고요. 우리 애는 아직 만져본 적도 없다고. 어, 그 이게 그 청소년기 이후 돼서 자기는 이걸 만지게 할 거라고. 본인이 그걸 다 전 세계 보급을 하면서 본인은 딱 자르더라고요. 유대인 마인드의 전형적인. 그거를 대주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결국엔 이게 결국엔 인성 교육은 이게 말썽이라는 걸 본인이 만들었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간, 지금 아이의 그 이 자녀의 귀에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쉐마 교육의 1차 목표는 사실은 그 수직적 축을 여는 게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되게 특이하게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야구를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부모가 와서 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자 그러면 미국 애들 아무도 귀등으로도 안 듣거든요. 그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걸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얘 엄마, 얘 아빠, 그럼 바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얘네들은 모두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왜 저게 저렇게 되나? 이유가 뭐야? 이 수직적 축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 그 이제 어, 보니까 난 이게 우리 집에서도 해보니까 그 이번 지난번이었나? 어, 그렇게 그 친척들 이렇게 뭐 만났을 때 거기는 이제 뭐 이제 이게 그 아빠가 임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들 최신기 다 사가지고 이렇게 보게 해줘요 그냥. 근데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나씩 밥 먹을 때 다 보거든요. 우리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 주영의 사랑에도 이제 막 거기서 게임하고 오락하니까 그 정신이 빠졌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야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주영의 사랑가 네 하고서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친척들이 놀래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걔네들은 뭐 귀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수직적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이 수직적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사했던 게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이제 그 부모 상담 때문에 그 안에 갔다 왔는데 뭐 중에도 그렇고 사랑해도 그렇고 선생님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왜 애들이 너무 다르다고 어? 말을 또 잘 알아듣고 또 주행 같은 경우 선생님을 이렇게 막 배려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주행 선생님들은 되게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족한데 어, 그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왜냐하면 선생님을 도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익적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린데 지금 아이가 이제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수리적 축을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학교에서 애들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애만 이게 안 보고 그러면 떨어지지 않느냐. 저도 이 고민을 했었고 저는 이게 왜 고민이었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 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본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 성경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본 롤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현대의 이런 흐름에 이게 맞는 건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이게 말씀의 원리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 처음엔 너무 이상주의자라는 것부터 이야기부터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조금씩 이제 어, 되는 게 부분적으로 이제 되는 게 보이면서 오히려 친척들이 물어보는 이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평축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제가 놀랬던 이게 예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수평축이 성경에 대해서만 가지고 하면 성경이 약간 이렇게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창의력은 말씀만 갖고 이렇게 하면 창의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대표적인 게 영화 산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7대 메이저 중에서 6개 메이저 워너브라더스 이 형제도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MGM 저것도 다 유대인 다 여기 그 월트 디즈니를 빼군요. 6개의 영화사가 다 유대인이에요. 창업주가 다. 그러니까 어, 그걸 보면 또 영화 산업에 알게 모른 굉장히 스필버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탁월한 그 영화인들 그 퍼센티지도 나오던데 그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 노벨상 30%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 노벨 과학상만 따지면은 한 40% 이상 된다라고 얘기해요. 또 유대인들은 원체 핍박이 많아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잘 드러내지 않는 게 또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 2013년에는 아예 노벨상의 절반이 어, 다 유대인들이었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면 뭐 그 영향력 있는 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퍼센티지 한번 보십시오. 예일대 대학원생의 60%, 할리우드 최상위 계층의 60%, 최고 로펌 변호사 40%. 그러니까 사실 유대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몇 명 안 되는데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 뭐 지금도 그 뭐 미국 법학 교수의 26%, 아이비리그 학생의 27%, 하버드의 30%가 유대인이고요. 뭐 이게 다 유대인들 기업이고요. 뭐 CT, 엑스모빌 쭉 이렇게 했는데 요건 옛날 통계고요. 어, 빌 게이츠 MS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애플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이고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구글 공동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다 유대인들이에요. 좀 무섭지 않아요? 이런 이게 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게 미국 최고 부자 40명 중 16명 유대인이고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창의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수평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 그래서 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가장 먼저 이 수직적 축이 딱 형성이 돼야 수직축 가운데 수평축도 같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직축 축이 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요, 어, 이 어, 이 수평축 축 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해 그래서 수직적 축 그러니까 부모의 목소리가 자녀의 귀에 들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여러분 이렇게 그 무책임한 부모가 되셔서는 안 돼요. 그 책 제목 중에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이 쓰신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다 결국엔 이제 아이의 문제는 다 부모의 문제예요. 그 부모에게 쟤는 왜 그런지 몰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참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리고 그게 자녀에게 해당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뀌는 것 중에서 자녀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면서 또 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거 원리만 안다고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성장한 것만큼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모가 책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책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집에서 부모가 먼저 책을 보는데 자녀는 TV만 보는 자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이 자녀에게 수직적 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직적 축이 또 중요한 것들이 아까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은 싫은데 옆에 유대인은 너무 괜찮은 능력뿐만 아니라요 인성적인 면에서 달라요. 그 유대인 학교를 이렇게 탐방을 하면 음, 그 어, 이제 그 랍비를 따라서 이렇게 탐방을 가거나 그러면요 딱 들어가면 학생들 다 같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랍비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유대인은 싫은데 옆에 유대 민족은 싫은데 옆에 유대인은 너무 깍듯해, 너무 예의 바라, 창의력도 있고 성실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일종의 막 어떤 그룹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낙하산을 던져놨는데 얘네들이 혼자씩 다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그
아무리 개인이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러면요. 그 아이는 그 관계성 때문에 어려워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죠. 근데 본인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어른들을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아, 그, 그 목소리가 아이의 귀에 들릴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요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 저희 집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식탁에 아버지 자리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아빠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요. 왜요? 그 아빠를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 아이가 이 정상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적인 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보면 그렇잖아요. 축복을 할 때 꼭 그 이게 에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은혜에 대한 상함이 있지도 않았는데 꼭 아빠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이 수평적인 통로는 요걸 한번 먼저 볼게요. 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영상 한번 이거 내가 한번 켜보시겠어요? 영상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그-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이거 왜 hosts. 멈춰버렸어요? Anybody? 이거 너무 멈췄는데 갑자기 영상 안 되나요? 이거 왜 멈췄지? 아니면은 내가 그 공유 폴더에 오바마 나온 그 영상을 따로 떼어 보든지.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네. Anybody? 이게 G20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G20 몇 년 전에 오바마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이제 끝날 한국 때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했던 한국 기자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아무도 그런데 질문 안 하니까 이때 통역.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see think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오바마가 한국에도 되게 높게 I think 평가를 that, 하잖아요. you know, 교육부터 시작해서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되게 밉죠.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or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자,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암송이었어요. 암송. 그러니까 암송이 인성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뇌의 용량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암송에 아까 그 나눠준 그 암송에 대한 것들 그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거의 구약성경을 거의 통으로 암송한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데 그 사람들 통으로 암송을 한답니다. 벌써 거기에 있어서 벌써 이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창의력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영상 하나 그 다음 영상 예, 제가 요거 켜주세요. 미국 유대인 대학교인데 미국에 있는 예시바 대학교라고.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if we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죠. 2013년에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유대인이 금융, 경제, 법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그 속에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소리내 읽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말소리로 혼이 나갈 만큼 소란스럽죠. 눈 또랑또랑한 거 보세요.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지어 큰 소리로 책을 읽습니다. 모두 하브루타를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My father taught English, and he told me, I still remember when I was a little boy, he said, never be ashamed to ask questions in class. I don't think this is only good for Jewish people. I think everyone can learn from it. 예.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탈무드 연구에서 나온 건데 둘이 이제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도서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린 굉장히 조용한데 저기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교육학적인 방법 하면 이게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면 효과가 16배가 는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고 내가 어젠가 주영한테도 내가 그 설명을 했었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저께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뭘 설명을 하면서 공산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자본주의 얘기를 했더니 자본주의는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 자본주의 자본이 최고다 뭐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데 그걸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 가정은 얘기는 안 나왔지만 시장이 어려운 가정이에요. 특히 어디서요? 식탁에서요. 그래서 식탁에서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약간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 이제 그 아까 그 지금 수평적 교육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유대인들은 왜 그 여기다 자전거를 여기다 두면 안 된다를 야 거기다 두지 마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애가 이해를 못하면요. 이거를 3시간 4시간 설명을 한대요. 대신에 그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도 대화하는 법을 익혀요. 그리고 내 사고하는 법을 확장시켜 나간다고요.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창의력이 왜 성경을 갖고 하는데 왜 창의력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질문하거나 그러면 삼일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어릴 적부터 삼일체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한 분인데 3분이고 그리고 안 보이는 분인데 그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더욱이 그 무한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 사고가 그냥 그 경지도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를 인성적인 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쉬운데 그거를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하려면 부모 속도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쉽지 않아요. 버럭하기가 쉬운데 버럭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그 축 가운데 수평적인 축이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마인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들이 매일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것을 암송을 하면서 뭐래요? 내가 나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내 자녀를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기거든요. 그 축을 가지고서 그 균형을 그 목표를 가지고서 가르치면서 한번 내가 인성적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자녀를 또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또 그 자녀의 사명도 그렇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한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한테 수백억 한 1,000억 정도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자녀들은 그거를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건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요. 엉뚱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본인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사명에 내 자녀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또 그렇기 위해서 내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키워지면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크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그게 맥이 딱 생기면 계속 어떤 그 흐름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명문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부유한데도 이게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망하지 않고 계속 물려주면서도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뭔가 봤더니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자녀들을 지키게 만든다는 것이 딱 가치관을 박혀져 있으면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애를 쓰게 되면 자녀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그 자녀를 그렇게 창의롭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도 머리가 커져야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하는 법을 익혀서 물려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되는 거야 이게. 내 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게 그냥 막 그 다음 주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쉽게 이렇게 막 이건 이거야 외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직적 축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막 애들 막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돼요. 그 수직적 축이 안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요.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고 나는 그냥 애를 교회만 보내면 돼. 이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탁월함이 나올 수가 없죠. 가정에서 한다는 이 기본 마인드가 있다고요. 내가 해야 한다는. 자, 그래서 이 암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지식 공부를 할 때 이거 안 보이냐? 잘 안 보이네. 아이고 뭐야? 이게 왜 안 되죠? 내가 끈 거야? 이게 왜 안 되죠? 아까 화면 다시 켜주시고요. 자, 아까 그 암묵지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빙하가 있을 때 그 빙하의 아랫면이 있고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가 빙하로 보이는 건 작은 면이에요. 수면 아래 훨씬 큰 게 있거든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보면 이게 위에 있는 그냥 그 성적만 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 빙하의 그 윗부분 보이는 부분만.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 아래에 있는 암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쌓여있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훨씬 커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잘하는 놈들 있죠. 어떤 놈들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 차이일까요? 암묵지 차이, 암묵지. 그러니까 이 밑에 그런 어떤 사고의 힘이 키워져 있고 이런 아이들은요. 공부를 조금 해도 처음에 이제 이 암묵지 쌓는 건 어렵겠죠. 이걸 익히는 데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지식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그 암묵지랑 관련돼서 엮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엮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공부만을 강조하면 이 암묵지가 안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변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부만 하지 마라. 많이 생각하고 책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암송을 이렇게 하라고. 그게 결국에는 저는 왜 그러냐면 너무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공부하는 데 도움된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막 그냥 공부해서 그냥 국어 학원 너무 많이 다니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제가 볼 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나가면 쓸모가 없어요. 학벌만 좋은 바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여유를 가졌어요.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유대인도 구약만 갖고도 지금 보면 그렇게 핍박 받으면서 이만큼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소중히 안 대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요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막 애들 막 몸 비틀고 막 간다 하고 막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해야 돼. 부모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 줄 수 있는 게 50밖에 없으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것도 100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내가 충분히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아이가 질문하면 야 그거 몰라도 돼 이렇게밖에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도 같이 커야 하는 거야 이게. 인품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실력에 있어서 같이 자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요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쉐마 교육 요걸 이제 세팅을 한 과천 약수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여기서 개발을 해서 이제 많이 하고 이제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외국에서도 이 프로그램 배우려고 오는데 제 생각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요거 한번 여기서 하는 거 한번 볼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할 때 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샬롬, 평안하시지요? 오늘 쉐마 학당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오늘 공부의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질문할게요. 나이가 나보다 사무엘의 비슷한 엄마 걸 나보다 이름이 어리든가 누군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만나봤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 지은이. 저랑 좀 차이가 나고 한나. 네, 맞았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질문 시간입니다. 지금은 도입 질문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질문을 하시고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공과는 제가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 혜린이는? 아플 때? 또 그건 몸 아플 때 말고 또 마음으로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없어? 선빈이는 언제 가장 행복했었나요? 언제 행복했었나요? 아빠가 집에 아빠 집에 들어오실 때. 집에 안 들어오시- 선빈이는 아빠 아주 집에 안 소소합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실 때 행복해? 지금은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자녀와 함께 오늘의 본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지금은 본문 설명 시간입니다. 교환 뒷부분에 있는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그랬지? 하나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야,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얘기해. 하나님 맡기도 하니까 야 너 술 취했구나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조금 그 당시 영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도 제대로 못 보고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한나가 더 훌륭한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 사무엘을 맡겨서 지금은 질문 및 토론 시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서로 질문과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막 계속 보지. 딱지치기 막 하지. 수학 문제 하지 마. 수학도 하지 마. 영어도 하기 싫지. 영어도 끊어. 수학도 하지 마. 그리고 그냥 학교로 가는 거야. 그치?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 학교 갔어. 그럼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공부 못하면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지.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없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까?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예쁘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하지. 그리고 너랑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이런 아이하고 너하고 싸움이 붙었어 만약에. 그럼 선생님이 누구 편을 들까? 이때 그 사무엘이 엘리자 상하장한테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까지 갔어. 근데 걔도 참 징하다. 엘리자 상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가고 계속 징하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3번까지 엘리자 사장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엘리자 사장한테 간 이유는 뭐였을까? 엘리자 상은 종이니까. 종이니까. 민재는 한찬이는 크게 쓰임 받고 싶어. 조금만 쓰임 받고 싶어. 크게 쓰임 받고 싶어? 민재는? 민재도 크게 쓰임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과정에 참아볼 거야? 그런 거 참는 것 중에 하나가 한찬이가 숙제하는 거야. 숙제 큰 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 당장 막 십자가를 메고 가고 막 저 노방전도를 하러 가고 막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그런 게 큰일이 아니야. 지금은 한찬이가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냥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자기 충실히 하면은 그러면 학원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또 학원을 가야 되나? 학교에서 충실히 안 하니까 그나마 더 공부하라고. 그거는 충실해야 되는 문제인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충실히 하면서 그렇게 학원 간다면 모르겠지만 충실히 하지도 않으면서 간다고 또 충실히 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선생님은 나 관련된 친척이 아닌데 선생님은 어떻게 다 잘 알아먹고. 근데 솔직히 부모님보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시간을 보는 시간은 더 많지만 그만큼 공유하는 시간,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공유하는 시간은 부모님이 더 많지. 그래도 공부를 배우는 시간이나 뭐 알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많으니까. 마음을 공부에 대해 털어놓는 거나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면 부모님한테 털어놓는 게 많지 선생님한테 더 털어놓는 게 많아? 쌤한테 비밀도 상당히 많잖아. 지금은 마무리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 요약을 잊지 마시고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이제 재윤이랑 엄마가 볼 때 바로 네 엄마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재윤아. 엄마. 네 엄마. 재윤아. 네, 엄마. 해봐. 순종을 해야 돼?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 너는 동생을 때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때리고 그 말에 100% 순종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순종을 하는 게 아닌데 그게? 동생을 온전히 사랑해라.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사랑하고 다 받아줘라. 그렇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성질 급하고 욱하는 엄마에 대해서 네가 반항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순종하고. 다른 애들처럼 학원 많이 안 보내줘서 좋고 믿어줘서 좋고. 지금은 암송 및 시상 시간입니다. 심화 핸드북을 참고하여 성경 말씀 및 인성과 효에 관한 내용을 암송하며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 부모에게 여자와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 시원하게 해드려. 여기서는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나 뭐 반포주 이런 것들을 쭉 외우게도 시키고 하던데 이게 수직적 축을 연다라고 지금 이걸 시키는 건데 전 그냥 우리는 말씀만 갖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땅에서 실시하는 성경 암송이 저는 10회 효과를 암송하였으며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기로 다짐하여 주기의 표를 드립니다. 2012년 1월 7일 화천이 학습교회 담임 목사 설동주 박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및 자녀 교육의 지침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자녀와 함께하는 인사 시간입니다. 행동을 통해 바른 예절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다시 배에다 손을 얹고 이제 온 사람들 못한 사람들 수염이 더 나왔네. 자, 합니다. 어른들과 교인들이 인사할 때는 항상 허리를 45도로 굽혀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시작. 아이 잘했어요. 박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아들 딸 잘했어요. 엄마 아빠 안아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지금은 쉐마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칭찬하는 믿음의 복을 가져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지금은 구호제창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주제를 환기시키며 한 주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구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를 3번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여러분이 따라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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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자녀와 함께하는 뒷정리 시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합시다. 이런 거 할 때는 꼭 자녀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짐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짐을 지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조용사랑이한테 뭐 가벼운 거라도 꼭 들려주거든요. 뭘 할 때. 왜냐하면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에게 스스로의 짐은 스스로가 짊어져야 한다는 그 인식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영이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때 여태까지 안 시켰으면 애들이 싫어할 거예요. 뭐 짐 하나 주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나중에는 네가 다른 사람 짐까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근데 이걸 지지 않으면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가 인생 너무 힘들어진다고. 진짜 그렇고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얘기를 했지만 보면 그래요. 성인이 돼서도 너무 쉽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작은 짐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어릴 적에 훈련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한테 작은 짐이라도 그거를 막 어거지로 막 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인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나눠드린 거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게 우선 이게 이제 뭐냐면 암송패예요. 그래서 지금 10개 구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5개 구절을 만약에 암송을 하면 패를 만들 거예요. 이게 몇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조각씩 있어요. 이게 여긴 조각이 잘 안 보이는데 한 조각씩 해서 외우면 한 조각씩 해서 주는데 한 조각 외웠다고 이 패를 몇만 원짜리 맞추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한 5개를 넘으면 패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 턴까지 가야 되겠지만, 근데 이 녀석 이 백선우라는 얘가 이걸 다 외웠었는데 이게 한번 구절을 보세요. 보면 마지막 우리는 마태복음 5장만 했는데 마지막 건 좀 어렵게 하려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3장을 했는데 그걸 다 외우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쯤 되면 뭐 이제 기본적인 훈련이 다 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아주 벌써 이제 또릿또릿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되면 가정별로 앉아야 돼요. 자녀랑 부모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거보단 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거 말고 사실은 이 보면은 이제 그 역사 탐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해야 되긴 하는데 이유가 다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역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거기는 이제 그 수백만 이렇게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애들 데리고 거기 다 가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데 가보면요 굉장히 생생하게 나왔어요. 그 인터뷰한 것들 그 동영상 중에 다 곳곳마다 다 있고 그런 고문도 이게 다 있거든요. 되게 잔혹한데 그걸 왜 가는가 봤더니 그 가는 게 굉장히 큰 교육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탐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 나중에 또 필요하면 할 생각이고 몇 가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우선은 10과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필요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소통이 평상시에 좀 되어져 있으면 빠르게 정착이 되겠지만 안 되는 가정은 막 처음에 막 싸우고 그래요. 와서 싸워요 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잔소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받아주면서 그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이의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내 인격도 그렇게 키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랑 같이 다시 전시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입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간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딱 이때 이게 되게 긴 거 같지만 길지 않아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때는 1시간 막 화장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딱 할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음 주부터 한번 그 통로를 한번 아이들한테 통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통로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한 10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안 되면 혹시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하든지. 근데 우선 한번 해보고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